과연 이제 중개법인이냐 아니면 1층 개인 작은 어떤 중개 사무소냐 그런 건데 일단 이 규모가 큰 중개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체계적이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냐 그거인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유총 중개실무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박유총 대표님과 또 저희 중개실무 채널 영상에 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무슨 질문인지 모르시고요. 네, 전혀 모릅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30일의 합격생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중개업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취업을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누구는 젊은이 큰 법인으로 가라, 누구는 작은 사무실에서 배워라.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든 배울 점이 많겠지만 각각의 솔직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적극적이지만 차분한 성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정답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사실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중개실무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여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휴충 대표님께서 각각 한 명씩 이제 3분 스피치를 시키셨는데 그랬더니 작은 사무실 그냥 가서 배울까 아니면은 중개법인으로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큰 중개법인, 박유총 부동산 중개법인 같은 중개법인이 더 체계적일 것 같아서 왔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여기 오신 맞습니다.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사무실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큰 사무실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떤 의견이신지 또 이 신입 중개사분한테 30일이라고 하시니까 완전 지금 경력이 제로신 거죠. 일단은 서울로 온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고요.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이제 서울로 보내라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 거고 그만큼 이제 뭔가 도전적인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또 큰 도시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배우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서울에 오시는 건 잘했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 과연 이제 중개법인이냐 아니면 1층 개인 작은 어떤 중개 사무소냐 그런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중개법인에서 근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먼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업으로서 중개업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1년 내에 나 큰 돈 보겠습니다 라는 거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그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내다보고 내가 정말로 중개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두 번째로 그런 돈을 중개적인 어떤 안목이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투자를 잘해서 내가 5년, 10년 뒤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업을 젊은 친구들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부동산을 통해서 당장 1년 내에 큰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확률적인 관점이에요. 중개법인이고 또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데서 하면 그만큼 어떤 중개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중개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기회적으로 본다면 많은 상품을 이제 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안목이 더 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중개법인 통해서 배우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인 어떤 중개사무소나 아니면 조그만 이제 사무소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구루 같은 분이 있고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분이 개중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인지 내가 사실상 알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을 정말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진짜 머털도사처럼 잘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분을 찾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작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동시에 그 사람이 또 로컬 쪽에서 또 창업을 해서 나의 어떤 맞벌이를 도리어 망가뜨리거나 혹은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대부분 중개사무소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기회장이 배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장이 보편타당하게 보면 적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큰 데는 어차피 소공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일부 중개보도 있지만 소공도 많이 뽑거든요. 그런 통해 가지고 제대로 교육해서 어떤 규모 혹은 거기서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중개법인의 소금값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잘 배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신입 중개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규모가 큰 중개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체계적이지 않고 이 또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개법 우리나라 지금 중개업 시스템상 이 직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고정 지출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인 계공이 있는 데 가서 뭔가 그 대표님하고 독대에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그 엄청 큰 중개법인에 가서 뭔가 배우는 거랑 직접적으로 대표님을 만나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뭔가 그냥 관리자하고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법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체계적인 중개법인에 가서 배워라 이런 의견인 거죠. 잘못된 중개법인이 사실 조금 체계적이지 않은 데가 워낙 많긴 많잖아요.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팀 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팀도 하나의 어떤 작은 부동산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뭔가 그 노하우를 뭐 말로서만 전달되는 어떤 그런 부동산도 사실상 있긴 있고 그런 중개법인들도 다수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초기에 제대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팀이니 아니면 어떤 그 일 트레이닝 되는 방법이 사실상 그 어떤 그냥 단순하게 전달되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말씀했듯이 뭐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법인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사실상 더 낫다는 뜻을 이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또 반대로 1인 계공 중에서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크게 중개법인 운영하다가 이제 뭔가 반은퇴하셔가지고 혼자 일하는데 조금 혼자 일하기는 그래도 힘드니까 소공 한 명 뽑아서 이렇게 날 도와줄 사람 찾고 싶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진짜 배운 게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답변의 핵심이 중개법인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1인 계공이라고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 해당되는 어떤 크기가 아니라 크냐 작냐의 어떤 평균값으로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 것뿐인 거고 그 안에 무엇이 있냐 그거인 거죠. 근데 작은 사무실이면 무엇이 있냐가 대표님이 머릿속이나 그 몸에 배어있는 그건데 그거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하다가 딱 보면 이분이 진짜 많이 아시는 분이다 하면 거기에 취직하면 될 것 같고 도리어 큰 회사들 같은 게 중개법인은 무엇이냐를 도리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해당되는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다른 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배우셨습니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크냐 작냐였던 관점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있냐, 무엇이 그 안에 속해져 있고 무엇이 안에 알짜배기가 있나 그거를 우리가 보는 어떤 눈이 필요한 거고 그 보호하는 방법이 큰 법인은 그나마 교육적인 프로그램 통해서 알 수 있고 작은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인터뷰 통해서 만남 통해서 그분한테 느껴보고 정말 있다 싶으면 뭐 스승과 제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먹을 게 맞냐 이런 걸 따질 시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인 계공인 분이거나 1인 계공인 분한테 간다고 했을 경우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배울 게 많은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면접을 볼 때 그분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분이 배울 만한 게 있는 분인지를 그 면접 동안 초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 쌍방 간의 어떤 면접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배움이라는 게 우리 대표님 통해서 배우고 옆에 동료들 통해서 배우기도 배우는데 손님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래라는 게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지역이든 아니면 뭐 어떤 사무소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정하실 때 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기타 등등 뭐 다 중요하고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그 해당되는 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거래량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1층 부동산이라 그러면 그 대표님이 뭐 당연히 이제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 거래량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거래를 통해서 즉 그 고객을 보다 보면 고객을 안내하다 보면 고객 통해서 많이 배우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꼭 계약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거래가 좀 있는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지 궁극적으로 또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있는데 이분이 아예 본인의 특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이지만 차분한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물론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중개 대상물이나 이런 걸 하면 좋을 건지 뭐 그런 걸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지금 네.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뭔가 큰 꿈을 가지고 하는 적극적인 분이잖아요. 그 대신에 뭔가 네. 차분하다 이러니까 솔직히 원룸 시장 가서 시작하는 거 보통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네. 큰 꿈이 있어서 오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상업용 부동산에 가서 좀 차분한 성격을 활용해서 좀 거래 금액이 큰 걸 위주로 그냥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뭐 한 달 생활비 정도 들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네. 몇 달 정도 그래도 버틸 수 있을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물론 뭐 전체적으로 중개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원룸 시장에 가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어려운 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상업용 부동산에서 좀 거래 금액이 큰 걸 위주로 해봐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뭔가 대규모 빌딩 같은 걸로 하는 방향으로 한 상가 위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저는 네, 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 차분하다는 거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뭔가 명성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듯이 그 어떤 차분하게 어떤 일을 푼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맥을 잘 짚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일을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거래나 뭐 빨리 어떤 거래 어떤 그거보다는 거래의 어떤 주기가 조금 길지만 그걸 조금 더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는 어떤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이라면 조금 더 그런 어떤 적성을 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이잖아요. 네. 사실 좋은 성격이에요. 네, 적극적이면서 차분한 거는 네. 중개업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네. 무엇보다 그 영업이기 때문에 그 도전 정신이 이제 많이 있어야지만 이제 영업을 잘할 수 있는데 적극적이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 시도도 잘 하시는 거고 또 고객한테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사실상 고객은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 적극적으로 뭐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런 부분을 이제 10분 발휘하다 보면 영업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좀 잘 하실 거라고 좋겠다. 네. 응원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처음 이제 진입하는 신입 중개사분들이 큰 중개법인이랑 1인 개공 사무실 중에 어디에 취업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중개실무 관련된 질문 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피드백 남기도록 하고 사실 오늘이 주말이에요.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엉망진창인 걸 저도 아는데 화장실 가서 급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왁스까지 바르셨네. 대표님 좀 상태적으로 잘 됐는데 저는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